이음 문제, 얘는 전략이 뭐라고 했지? 말로 설명 가능하세요? 혹은 예를 들어 이 문제를 드릴 테니까 혹시 약간 암산으로 풀 수 있는 대표 문제거든요. A하고 F가 이웃하니까 A하고 F를 한 묶음으로 생각을 해서 한 개 숫자 문자로 생각을 하고 일렬로 나열했을 때 5개 배열할 수 있는 수는 나열할 수 있는 건 5개고 5개인가요? 5 자, 제가 지난번에 일렬로 배열한다는 5가 아니라 5 네, 팩토리얼 붙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0이고 F와 A하고 F 안에서도 고정을 해서 네. 자리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걸 2팩으로 해서 이두 5팩과 2팩을 다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말로 설명이 가능해야 돼. 한 번 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문제가 이제 이웃하지 마. 그 문제인데, 혹시 아연아, 얘는 전략을 어떻게 식세요? 한번 말로 해보자는 거야. 자, 야구 선수끼리 이웃하지 말래요. 자, 얘는 전략이 뭘까요? 축구 선수를 먼저 계약하고 네. 맞는 자리에 야구 선수 계약하고 그치. 거기 사이사이에 뽑아서 넣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설명을 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그러니까 이걸 왜 제가 물어보냐면,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먼저 세우셔야 되고, 그때 이제 우리가 적재적소의 순열, 조합 이런 도구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장 가보시면 이제 또 이런 뭐 느낌의 몇 가지 유형 문제가 있는데, 유형 11번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요게 이제 약간 위에 제목이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도 이제 그 뭐 이렇게 몇몇 좀 설명할 때 그 말을 했어요. 자, 위에 제목은 뭐 어떤 자리에 대한, 사실 꼭 자리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웬만한 문제는 조건이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있고, 저는 보통 이제 어떤 자리란 말보다는 뭐 자리일 수도 있고요. 약간 제한 조건이라고 부를까? 그러니까 밑에 이제 문제만 읽어보시면 뭐 조건을 줘요. 일렬로 배열할 건데 뭐 해줘라. 이런 조건을 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전략은요. 바로 필기할게요. 이 친구의 전략은 어쩌면 시키는 것 하기 라는 그냥 전략입니다. 네. 뭐 조건이 나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일렬로 배열할 건데 동진이를 맨 앞에 앉혀라. 그럼 동진이 맨 앞에 세우시면 돼요. 맨 뒤에 앉혀라. 맨 뒤에 세우시면 돼요. 양 끝에 앉혀라. 양 끝에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차피 얘 전략은요. 시키는 걸 잘 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관련 문제를 같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787번 문제. 물론 이제 또 문제마다 약간 스타일의 차이는 있지만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이해를. 자, 787 유명한 문제입니다. 787번 양 끝에 세워줘라. 그럼 우리 시키는 대로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순열 같은 걸 쓰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도구처럼. 자, 그럼 제가 이거 풀어볼 시간 사실 여러분들이 숙제 보면 알겠지만 경우의 수는요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 시험도 내 생각에 여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아요. 막상 풀이 자체는. 근데 이제 떠올릴 수 있냐 없냐 그 싸움인 거지. 이걸 네가 전략을 세울 수 있니? 그런 식으로. 자, 명문제 한번 풀면서 어쩌면 또 키워드죠. 양끝이라는 키워드. 어떻게 세는지. 자, 한번 풀어보셨나요? 그리고 참고로 이런 전략들은 우리가 오늘 조합도 살짝 배울 건데 그 조합에서도 이제 이런 전략들을 쓸 거니까 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 문제는 자, 읽어보겠습니다. 33명
어린이 2명을 일렬로 세울 거예요. 5명이 쭉 서는 겁니다. 그런데 자, 뒤에 보시면 밑줄 그어 여기에 이제 양끝이라는 너네 한번 교과서에 있고 아무튼 그냥 유명한 키워드입니다. 자, 이 친구 이제 양끝에 어른이 오게 세워봐라. 자, 제가 지난 시간부터 그리고 첫날에 제가 필기할 때뭐 그림 같은 거 그려보잖아요.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5명을 세울 건데 양 끝에 어른 둘이 와야 돼요. 그리고 가운데는요. 뭐 가운데는 모르겠어. 가운데는 아무렇게나 세우면 되는데 양 끝에는 어른이 와야 되는 거야. 이상한 거잖아요. 소미야, 이거 맞아? 자, 그럼 한번 양 끝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자, 지금 민결아 어른 몇 명 있죠? 3명. 자, 어른 3명이란 말이야 이게. 그 어른 3명인데 양 끝에 1명씩 오니까 사실상 몇 명을 뽑아야 돼? 2명을 뽑아서 양 끝에 배열하는 거 맞아요? 여기 양 끝에 배열하는 거 순서가 중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당연히 중요해요. 여기에 뭐 엄마 아빠는 다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 셀 때 쓸만한 게 순열인 거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물을 읽으면 이게 가능하다. 이 기호에 관한 설명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걸 내가 왜 썼는지. 사실 요게 지금 왜 쓴 거냐면 어른 3명이잖아. 3명 중에 2명 뽑아서 양 끝에 배열하자는 거예요. 그게 요 기호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그리고 이 기호를 쓰는 순간 양 끝에 배열 끝난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요 자리는요. 혜린아 이제 뭐 하면 될까? 이제 요 자리는 자유롭게 배열하시면 되니까 그냥 곱하기 3팩 하시면 되는 거예요. 팩토리얼 배열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 팩토리얼은 되게 중요해요. 너네가 앞으로 뭐 배열한다. 팩토리얼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제한 조건이에요. 이거 시키는 거 있잖아요. 시키는 거. 자, 하나 더 해볼까? 예를 들어 790번 문제. 자, 맨 밑에 있는 거 먼저 하겠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좀 이 RPM 책이 좀 제가 책이 얇다라고 싶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사실 그 다른 책에서는 약간 여기 이제 4문제가 있는데 4문제 하나하나가 사실 약간 유형 문제예요. 다른 책에서는 그냥 유형으로 따로 다루기도 하는데 이 책은 그냥 퉁치고 있네요. 조건이란 말로. 사실 그 조건이란 말이 약간 사기야. 뭐 조건은 다 있잖아요. 자, 양끝이라는 키워드는 양끝에 세우시면 되고 가운 돌리시면 돼요. 숙제는 다 했어? 끝나고 10분 남아서 더 하자니? 자, 790번. 자, 이번 문제는 또 시키는 게 있을 거야. 뭐 시키는 거 하세요. 난 시키는 거 할 거야. 이런 게 제한 조건. 그리고 이제 그림 같은 거 좀 잘 활용하세요. 일렬로 문제면 칼 만드시고 뭐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림 미리 그려놓을게요. 자, 7개의 문자니까 7칸 만들게요. 4, 5, 6, 7. 자,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자, 뒤에 보시면 조건이 나와. 모음이, 자, 지난번에 말했지만, 이렇게 모음이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앞에 모음이 O, I. 2개밖에 없네. 나머지 5개는 자음입니다. 자, 이 모음이 어디에 오게 하래요? 몇 번째? 그리고 홀수 번째가 뭔지 아시죠? 자, 예를 들어 제가 여기를 편의상 여기를 맨 앞이라고 기준 잡아줄게요. 기준. 그럼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니까 홀수 번째라는 말은 모음이 뭐 여기 오던가 여기 오던가 여기 오던가 여기 안에 들어가는 얘기 맞나? 그 말이잖아요. 여기 안에 넣으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소미야, 요거 한번 기호로 써볼까 이제? 자, 요 2개를요 여기 안에 넣을 거거든. 뭐라고 쓰면 좋을까? 4P. 여러분 요거 맞을까요? 괜찮잖아. 요 4군데 중에서 2군데를 뽑아서 거기에 배열해 주라는 거예요. 도구. 나는 이게 정말 도구거든요. 나중에 확통할 친구들이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오늘 수능 맞잖아, 학생들. 정말 이거 잘하는 친구들은 확통 정말 잘합니다. 재밌어요, 그냥.
풀이 짧고. 자, 썼고 대충 넣어놓은 겁니다. 그냥 느낌 보려고. 자, 이런 상황. OI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음들은 이제 여기에다가 아무렇게나 배열하면 되는 거지. 그럼 승우야, 이제 여기다가 곱하기 뭐 하면 될까요? 네. 에이, 자, 보통과 배열해라. 5팩. 쓰면 끝납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해돼요? 안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딱히 뭐 전략이 있다 보기 힘들거든요. 그냥 시키는 거 한 거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자, 위에 있는 788가 이게 저희 방학교재에서는 따로 유형 문제로 다뤄줬는데 이 책에서는 그냥 되게 대수롭지 않게 나왔네요. 자, 요거에 이제 교대로라는 문제가 또 있어요. 교대로 세우는. 이거는 좀 사실 따로 원래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문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밑에로 공간 조금만 남겨줘. 몇 개 더 만들어 드릴게요. 유사한 문제요. 자, 한번 이해해 보시고 또 전략 한번 세워봐. 근데 사실 어렵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자, 교대로라는 문제는 좀 유명한 문제입니다. 자, 혹시 민결아, 제가 민결이 자주 물어보는 이유 아시죠? 사실 처음이니까 일단 교대로 세우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어떻게 세우라는 얘기예요? 약간 일가라고 생각. 그렇죠. 1학년, 그러니까 1반, 2반, 1반, 2반 이런 식으로 번갈아. 실제로 문제 중에 번갈아라고 나온대요. 교대로 번갈아. 그러니까 그거 몇 가지냐는 거야. 몇 개지? 사실 이게 이제 풀이가 진짜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굳이 수녀를 안 쓰고도 풀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지만 너네가 수녀를 배웠다고 해서 꼭 수녀만 쓸 필요도 없고 그냥 약간 그냥 잘 세면 돼요. 잘. 그게 말만 되면 돼요. 어떤 식으로. 자, 다시. 자, 이번 문제는 이렇게 밑줄 볼게요. 이 교대로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 키워드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공부할 때는 키워드 같은 거 기억해야 돼요. 이웃하지 마, 뭐 교대로, 양끝, 뭐 이런 키워드별 약간 전략들이 있어요. 어떻게 쓰는지. 보통 이제 다른 책에서는 번갈아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역시나 한번 그림으로 이해해 볼게요. 현재 지금 7명이 있잖아요. 7칸 만들겠습니다. 여기 사실은 또 아시겠지만 이게 학생 수가 중요한 게 일단 이번 문제는 이렇게 7칸 1 만드시면 되고 자, 1학년, 자, 1반이 4명, 자, 1반이 4명, 2반이 3명이 있는데 얘네들을 일렬로 세울 건데 보시는 것처럼 교대로 세울 거예요. 자, 여기 몇 가지인지. 자, 이 문제는 자, 제가 한번 풀이 한 몇 가지 보여드릴까요? 자, 첫 번째 풀입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우리 앞에서 경우의 수 배우고 왔잖아. 그러니까 수면 쓰지 말고 그냥 풀어볼까요? 자, 경우의 수. 자, 같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사실 그냥 경우의 수로도 풀 수가 있는 게 근데 이제 이걸로 풀 거면 사실 근데 실제로 이 교대로 문제가 하나 고민할 게 있어요. 혹시 아연아 교대로 세울 건데 이거 지금 4명, 3명이잖아. 자, 그럼 맨 앞에 누구 세워야 돼? 1번. 혹시 맨 앞에 지금 2반을 세우면 안 되는 거 아세요? 처음 시작이. 2반을 세우면 마지막에 1반, 1반이 나와요. 맞아? 그래서 이 문제는 맨 앞에 1반으로 고정입니다. 그 생각을 먼저 했어야 돼요. 그럼 자, 경우에서 세볼까요? 어떻게 세는 줄 알아? 자, 그러면 소미야, 여기 맨 앞에 1반이지. 자, 1반 몇 명 올 수 있지? 몇 명? 4명 올 수 있잖아. 4가지. 아무나 오시라는 거야. 4가지. 자, 그 다음에 민규라, 여기 이제 누구 올 차례야? 2반 지금 몇 명 올 수 있지? 아직 여러분들 아무도 안 선 상태니까 지금 다 밖에 서 있잖아요. 아직은 서 있는 상태니까 아무나 오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 동진아, 여기에 이제 1반 올 차례지. 몇 명 올 수 있어요? 이제 3명으로 바뀐 거 아시겠어요? 한 명 섰으니까 한 명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말 아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정답을 쓰시면 이것도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다 곱한 것도 정답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약간 순열 같은 거 이용하려고 그냥 센 거거든요. 몇 명 쭉 센 거예요. 끝까지. 근데 이제 우리가 순열 관련 문제야. 일렬로 문제니까. 한번 순열로 세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 문제고, 자, 이제 순열로 세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통 이 교대로 문제 설명할 때 약간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 교대로 문제는, 자, 이걸로 들 친구 필기해봐. 이 문제는 약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웃하지 마 배웠지. 약간 개인적으로, 이웃하지 마 문제에 약간 응용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 여러분, 지금 보시면, 요렇게 서는 거잖아. 그럼 동진아, 결국 교대로 선다는 말은 얘네끼리 이웃해 안 해? 이게 이웃 안 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어차피 이웃하지 마에서 약간 특수한 형태인 거야. 결국 이웃 안 하거든요. 그쵸? 그럼 자, 저희가 배운 대로 지난 시간에 이웃하지 마 전략 배웠지. 그 전략 한번 세워볼게요. 자, 이웃하지 마의 전략이 뭐였냐면, 얘든 일단 한쪽 먼저 쫙 깝니다. 그치?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있는 1반을 먼저 깔게요. 자, 1반 학생들 여기 다 서주세요. 자, 요거 1료로 배열하는 거 4팩 맞나요? 지난 시간에 이웃하지 마처럼 풀자고요. 자, 그런데 달라지는 게 뭐냐면, 잘 들어. 우리 이 문제가 만약에 이웃하지 마 문제면, 혜린아, 이게 만약에 3명이 이웃하지 마 문제면 여기서 원래 뭐 곱해줘야 돼? 여러분, 이웃하지 마 문제면요, 여기서 이제 뽑잖아요. 몇 군데 중에서 5군데 중에서 3군데 뽑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웃하지 마라고요. 근데 이번 문제는,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는 거 맞는데 이렇게 뽑으면 될까 안 될까? 아니, 애초에 이걸 뽑기를 하면 돼 안 돼? 즉 얘네 3명, 윤결아, 얘네 3명 무조건 얘는 어디 들어가야 돼요? 1반 사이. 여기 사이에 들어가야 돼, 무조건. 교대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 문제는 이웃하지 마 느낌이란데, 이게 뽑아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리가 이미 요 3군데로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가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쓸 거면 3P3, 얘가 3P이잖아요. 저 3군데에다가 배열하시라는 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정답이 나옵니다. 똑같이. 정리해봐. 저는 보통 교대로 문제를 이렇게 설명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저도 한 재작년까지는 그냥 따로 그냥 교대로 설명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말했잖아. 너네도 풀다 보면 이게 나름의 어떤 게 생긴다니까? 하다 보니까 교대로 문제 자체가 이웃하지 마랑 좀 비슷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차이점은, 이웃하지 마는 여기 오른쪽 양 끝까지 고려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약간 뭐랄까? 좀 교대로 써야 되니까 자리가 약간 정해져 있다는 거야. 어느 정도까지는. 아시겠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풀든 이렇게 풀든 풀 수 있다. 자, 필기 끝난 친구는 밑에 공간이 있으면 한 문제 추가로 만들어 드릴게요. 추가 문제입니다. 이게 원래 교대로 문제가 다른 책에는, 우리 방학 책에는 하나의 유형을 놨어요. 유형 하나.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 자,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야. 학생 수만 바꿀게요. 자, 학생 수를 1반을 제가 3명, 2반을 제가 3명으로 바꾸겠습니다. 풀어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가 또 이제 나올 수 있어요. 왼쪽이랑 좀 비슷해 보이는데, 이 교대로 문제가 또 학생 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학생 수가 약간 저런 느낌의 문제가 있고, 이런 느낌의 문제가 있어요. 무슨 차이지? 교대. 자, 20초 후에 같이 가볼게요. 추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략 같은 거 그냥 외우지 마시고 일단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생각보다 여기가, 그러니까 저도 말했지만 어릴 때는 되게 어려워했어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근데 그때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냥 외웠었나? 지금은 내가 이해를 좀 하니까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 그냥 이해가 되거든요. 왜 이렇게 하는지.
자, 이 문제는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왼쪽에는 1반이 4명, 2반이 3명이었고 이번 문제는 1반도 3명, 2반도 3명이잖아. 자, 이렇게 바뀌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약간 얘랑 달라진 게 뭐냐는 거야. 자, 결론을 말하자면 달라진 게 요 맨 앞자리에 대해서 좀 달라지게 돼요. 다시 아까 우리가 이렇게 4명, 3명일 때는 소미야 무조건 맨 앞자리가 몇 반이 와야 돼? 1반인 거 동의하세요? 여기 2반이 올 수가 없잖아요. 2반이 오면 교대로가 안 돼요, 마지막에. 근데 이 문제는 민결아, 이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게 1반만 되나? 아 2반. 이게 그렇게 해서 약간 크게 두 가지 스타일이 나와버려요. 이 문제 크게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교대로 문제 풀 때는 이 사람 수를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비대칭일 때는 한 가지밖에 없어, 스타일이. 이런 경우는 스타일이 두 가지나 있다는 거야. 자, 그거 한번 따로따로 세볼게요. 자, 아까 말한 대로 이런 노가다 경우의 수로도 가능합니다. 대신에 크게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경우, 맨 앞에가 2반으로 시작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3일, 이렇게 해서 3일 해서 전부 다 곱해도 괜찮겠지. 또는 맨 앞에가 1반으로 시작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3일, 이렇게 해서 3일에서 이렇게 푸실 친구는 이게 이제 순열이 아니라 약간 그냥 경우의 수로 푼 겁니다. 이거 두 개는 더 하시는 게 맞겠죠. 뭐 이렇게 풀던가. 또는 순열 한번 이용해 볼게요. 순열에서는 말했지만 아까 이웃하지마 같은 느낌을 접근해 볼게요. 순열로 갈게요. 자, 이웃하지마 어떻게 하자고? 먼저 1반을 배열합니다. 1반 배열하는 거 3팩이죠. 3팩. 그리고 자, 말했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 사이사이에 넣는 건 이웃하지 마야. 다시 한번. 이 문제가 만약에 소미야. 그냥 이웃하지 마 문제면 뒤에 곱하기 뭐 해줘야 돼? 자, 이게 그냥 이웃하지 마 문제야. 하나, 둘, 셋, 네 군데잖아요. 뭐 곱해줘야 돼요? 여러분, 자, 이렇게 변형도 가능해야 돼. 순간순간. 자, 이거 이웃하지만 4P3 맞나요? 근데 이번 문제는 그렇게 만든다고요. 약간의 자리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번갈아 세워야 되거든. 그런데 얘랑 차이점 뭐라고? 얘는 어쩌면 여기 제가 안 썼지만 써드릴까요? 요 한 가지가 뭐냐면 스타일이 한 가지밖에 없지. 무조건 맨 앞에는 1반 가는 스타일. 근데 여기는 스타일이 몇 개라고 하나? 자, 두 가지가 있다고요. 이 곱하기 의미가 뭐냐면 스타일 말하는 거야, 스타일. 어떤 스타일? 요 맨 앞에가 1반일 때 혹은 2반일 때 스타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배열을 하자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끝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해볼까? 3팩은요 1반 먼저 배열한 거예요. 그리고 곱하기 2는 스타일이 두 가지거든요. 1반이 맨 앞인 경우, 2반이 맨 앞인 경우. 그리고 3팩은 나머지 2반을 배열하자라는 거예요. 이해돼? 이해돼요? 자, 필기해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있어요. 뭐 사실 뭐 정 어렵다고 외우시면 돼요. 키워드마다. 자, 정리 끝난 친구를 밑에 있는 789번도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왜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말했지만 RPM 책이 그러니까 이게 얇더라고요. 되게 경우의 수가 이 정도는 아닌데 RPM은 경우의 수가 거의 뭐 순열만 치면 수열이 한 장 반밖에 안 돼. 근데 이게 한 장 반 정도 취급당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자, 밑에 있는 789번도 제가 방학 때 한번 소개한 적 있는 이게 또 약간 또 책에 따라 위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아쉬우니까 밑에다가 추가 문제 만들 수 있으니까 일단 한번 이해부터 해봐.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시면 전략이 보여요. 자, 일단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슈퍼맨 문자가 8개예요.
그리고 이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건데, 자, 여기까지 끊으면 8패까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뭘 찾을 거냐면, 자, S랑 E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들어가는 그런 나열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몇 가지인지. 이 말 이해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요거 이제 바로 밑에다가 또 하나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는 거야. 뭐 예를 들어 어떤 거 있을까? 민결 혹시 예를 들어서 S랑 E 사이에 두 개 들어가는 거 그냥 아무거나 말해볼래. 쉬운 거 아무거나. 저 위에 요 8개를 얘구나. 쟤네요. 잠깐만. 제가 지금 S랑 E 사이에 두 개 있네요. 이거 이 친구네. 근데 이거 말고 많잖아요. 사실 뭐 이거는 그 중에 하나인 거고. 이런 게 몇 개 있냐는 문제라고요. 다시. 제가 일단은 실제로 전략도 소개해 드릴 건데 이 전략을 이 그림으로 소개해 드릴 거라 하나 그려볼게요. 지금 다시 이해하자면 상황이 뭐냐면 그러니까 SE가 어디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사이에 먼저 두 개 있어야 돼요. 원주만 두 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4개 남았거든. 4개는 아무 때나 있으면 되는 거야. 4개는 뭐 이런 식으로 아무 때나. 그러니까 이런 느낌 맞나요,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보통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나와. 앞으로 이제 이 문제는 약간 외울게요. 뭐 어떤 두 문자 사이에 뭐 몇 개 있어라. 이런 문제가 있거든. 제가 보통 방학 때 이 문제를요, 필기할까? 한 덩어리 문제.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이제 한 덩어리 문제라고 불러요. 한 덩어리. 왜냐면 실제로 이제 좀 전략 자체가 좀 저런 느낌도 있고, 일단 한 덩어리 문제라고 그냥 부를게요. 그동안 불러왔고, 좀 편해지 말이에요. 자, 너희가 싫으면 하나 지어내기 아무거나. 근데 여기 이름을 딱 지으면 좋은 점, 그게 좀 이제 직관적이니까, 한 덩어리 문제. 그리고 이 친구의 전략은요, 오른쪽에 필기합니다. 이 친구의 전략은 바로 위의 문제가 교대로 문제가 이웃하지 마랑 비슷하잖아요. 이 문제는 누구랑 비슷하다? 이웃이랑 비슷한 문제야. 자, 이웃 관련 응용 문제입니다. 약간 전략이 이웃스럽게 접근할 거예요. 이웃. 자, 왜 그러냐면 너희가 앞에서 이웃이란 것도 결국은 배열을 했을 때 항상 같이 있는 거잖아. 그치? 자, 얘도 이 문장 이해했으면 S랑 E가 어디에 있던 간에 여기 있는, 자, 네모 쳐볼까? 여기 있는 요 4개 있지. S, E 가운데 2개, 요 4개 있지. 항상 이 4개는 같이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이유처럼 좀 설명을 할 거고, 어차피 요 제목의 이름은 약간 이걸 한 덩어리, 또 이웃도 한 덩어리였죠. 하나로 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부터 전략 세워볼게요.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이웃과 유사하게 이 친구잖아. 1번에 쓸까요? 이 친구를 지금부터 한 개로 볼게요. 사실 뭐 이웃과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4개가 같이 움직이는 거야. 뭐 어딜 가든 S랑 E 사이에 2개 있잖아요. 이해돼? 그럼 자, 현재 하나, 둘, 셋, 넷, 5개 있는 거 맞나? 그럼 이웃과 똑같이 일단은 배열을 먼저 하겠습니다. 5패. 그리고 자, 이웃과 똑같단 말은 뒤에다가 뭐 할 차례다 보정을 좀 해줘요. 또 이제 얘네끼리 뭐 보정할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달라진 게 약간 보정을 좀 몇 번 더 해야 돼요. 첫 번째 보정은요, 곱하기. 여기 보시면 얘네 둘 보이세요? 여기 2번이라 써드릴까요? 얘네 둘. 자, 민결아, 얘네 둘 뭐 할 수 있지? 자, S랑 E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있다고 했잖아. 근데 얘네 둘이 이제 자리 바뀔 수 있나요? S, E가 아니라 ES 가능하지. 쟤네 둘 자리 바뀌는 거 보정 들어갈게요. S랑 E 바뀔 수가 있다. 2패. 그리고 한 번 더. 자, 여기 보시면 가운데 이 친구 보여? 3번이라고 쓸까요? 자, 여기에 지금 2명이 들어와야 돼. 근데 아니라 지금 현재로서는 누가 들어오는지 알아볼라. 몰라요. 그거를 또 우리가 뽑아가지고 배열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혹시 아니라 여기 뒤에다가 제가 뭐 곱할 것 같아요? 자, SE 빼고 몇 개 남았죠, 총? 6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2개를 뽑아서 저기다가 배열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6P이죠. 자, 감상할 시간 드릴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는요, 요거를 보고도 거꾸로 해석이 돼야 돼요. 이거 왜 썼는지. 난 해석이 돼.
다시 한번. 자, 이 옥텟은요, 제가 이제 한 덩어리라 부르는 이유기도 한데, 약간 이유처럼 이해하시면 계속 같이 움직여요. 하나로 보자고요. 오늘 하나다 지금부터. 그럼 총 5개가 되는 격이니까 배열 문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정 들어갑니다. 곱하기 S랑 E가 진행끼리 바뀔 수가 있어요. 곱하기 2패. 그리고 곱하기 가운데 2개를 아직 안 뽑아줬잖아요. 누구야? 6개 중에서 아무거나 2개를 뽑아서 가운데 배열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쓰는 게 한 덩어리 문제야. 그럼 이해돼? 자, 밑에 그럼 추가 문제 만들어 드릴 테니까 풀어봐. 자, 추가 문제인데 그냥 요 문자 쓸게요. 안 바꾸고. 자, 이 문자 이용하시면 되고, 이번 문제는 이렇게 바꿔볼까? S와 E 사이에 그럼 3개의 문자. 3개의 문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승우야. 자, 시간 한번 세워봐. 자, 이제 계산은 집에 가서 해보시고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시간 관계상 그냥 식만 세우겠습니다. 승우한테 식만 세워봐 물어볼 거예요. 자, 집중하세요. 지금 아직 요 하나째에서 못 빠져나가고 있긴 한데, 그만큼 지금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긴 해, 사실은. 이런 취급 당할 애들은 아니에요. 첫 번째가 양끝. 그러니까 사실 맨 위랑 맨 아래는 그냥 시키는 걸 하면 돼. 뭐 딱히 전략이랄 건 없는데, 이제 두 번째랑 세 번째 문제는 좀 중요해요. 첫 번째 교대로 문제. 그 교대로 문제는 사람 수도 중요합니다. 몇 명인지에 따라서 약간 곱하기 2를 할지 말지 결정이 돼요. 그리고 이 문제, 이제 한 덩어리 문제는 약간 이웃과 유사하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승우. 자, 요거 한번 식 세워봤어? 한번 식만 좀 물어보고 싶은데. 자, 여러분 다들 식 세워보셨나요? 자, 저처럼 그냥 이렇게 간단히 묘사해봐.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묘사해본 거지, 이 상황을. 자, S랑 E 사이에 3개가 들어오시래요. 자, 도와줘. 자, 첫 번째 식 어떻게 세워? 그렇죠. 자, 이웃과 유사하게 얘를 한 개로 보라고 했죠. 배열합니다. 4패. 곱하기, 자, 그 다음 뭐 하지? 3패기요? 3패기요? 자, 여러분들 지금 3패기라 말하는 건 아마 여기를 보신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 얘도 3패는 아니에요. 너네가 지금 3패기라는 말을 풀어 말하면 3P3이잖아. 그럼 3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배열한 게 아니잖아. 지금 저기가 전체가 3개보다 많단 말이야, 지금. 2개 빼더라도. 그러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에요. 홍진아 도와줘. 그 다음 뭐 곱하지? 2팩이 자, 왜 2패 곱해? S 그래, 말로 설명 가능하냐고요. 쟤네들 자리 바뀔 수 있는 거잖아. 여러분 지금 여기 안에는 그런 말이 안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 4팩 안에는 여기 안에 관한 정보가 하나도 안 들어있어. 지금 여기 안에 관한 정보가. 그 뒤에다가 그 안에 관한 정보를 지금 보정해 주는 거라고요. 이해돼? 그리고 다시, 자, 민규야, 마지막에 뭐 해준다고? 자, 뭐 볼까요? 자, 6P3이 뜻이 뭐예요? 남은 6개 중에 3개 뽑아서 네. 저 안에 배열한 아, 잘하죠. 그렇게 이제 설명이 가능하십니다. 여기 설명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자, 유형 11번 넘어갈게요. 자, 오른쪽에 유형 12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형 12번은요, 제가 지난 시간인가 한번 이제 잠깐 소개드렸는데, 위에 별표 하나 칠게요. 자, 이거는 약간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문제 풀 때부터 약간 마음가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단은 이번 페이지의 제목 보시면 적어도라는 보통 키워드가 나오면 오히려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이제 여기서 의도하는 대로 풀 건데, 이제 이 말이 없더라도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봐 인다는 거야. 다시. 자, 제가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 지금 여기 6명 있잖아요. 저 빼고. 항상 이해식이 들어요. 지금 혹시 민결이한테, 자, 여기 있는 반에, 혹시 앞에 안 보이시나? 안경을 낀 학생 몇 명인 줄 아세요? 4명? 4명이죠. 아주 좀, 사실은 6명밖에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방금 제 질문에 답을 할 때 세야 될 거 아니야. 이것도 경우의 수거든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세냐라는 거야. 이해돼? 혹시 방금 어떻게 했어요? 그냥 세웠나요? 한 명, 둘, 셋, 넷. 그러니까 이렇게 셀 수 있지. 근데 혜린아, 다른 방법으로 셀 수 있나? 어떻게 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6명이잖아. 거기서 뭐를 빼주면 돼? 이 안경 안 낀 친구가 2명 있거든요. 빼도 괜찮은 거잖아.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에 관한 얘기인 거야. 다시 이 적어도는요. 이제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어쩌면 여기 붙여볼까? 시간이 없으니까 모든 경우에 어쩌면 전체에서 그러니까 밑에 이제 아까 그러니까 실제 문제는 자 위에 있는 이게 어쩌면 실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밑에 문제에서 뭐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이거 구해라. 근데 얘를 직접 세지 않고 자 다시 얘를 직접 세는 게 아니라 방금 안경 낀 학생 직접 세는 게 아니라 전체에서 안경 안 낀 학생을 빼자라는 전략인 거예요. 이 전략이. 자, 밑에 보시면 얘를 직접 세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일어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번 시험 범위에서 배운 것 중에 약간 여집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다시 제가 일어나는 거를 사건 A라고 치면 밑에 있는 게 어쩌면 A의 여집합을 의미한다 라고 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거는 자 무슨 벨트냐면 앞으로 문제 풀 때 마음가짐 문제야. 자 하나 필기해볼까? 자, 앞으로 이제 문제 풀 때의 마음가짐. 문제 풀 때 마음가짐. 마음가짐 첫 번째 직접 셀 것인가? 그러니까 직접 센다는 거는 사실 오늘 문제에 다 직접 센 거예요. 쉽게 있는 걸 센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빠르면 이렇게 세면 돼. 근데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이런적으로 직접 세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빼주는 약간 뭐라고 쓸까? 간접적으로 세는 방식인 거야. 이 방식. 이 방식이 약간 간접적으로 세는 방식이고 앞으로 제가 이 방식의 이름을 적어도 문제라고 부를 거예요. 적어도. 그러니까 적어도스럽게. 아마 학교생들도 실제로 적어도란 말을 쓰실 거야. 아까 그렇게 많이 쓰거든요. 적어도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어쨌든 문제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뭐 791번 문제입니다. 얘를 아까 느낌이 중요하니까 한번 잘 써먹어 보세요. 자, 일단은 뭐 예를 들어 이런 문제입니다. 한번 잘 읽고 잘 해봐. 그러니까 풀이가 한 가지가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 문제도 출제 의도랑 다르게 그러니까 직접 세는 것도 가능은 해요. 근데 이제 뭐랄까 효율의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선생님 정말 학교에 지금은 고대 6명이잖아. 100명의 안경 낀 학생을 세고래 갑자기 뜬금없이. 그럼 너네 고민을 할 거야. 야, 100명인데. 그래 쭉 스캔하겠지 대충. 야, 누가 더 많지? 그러니까 만약에 안경 낀 사람이 훨씬 많아. 그럼 여러분들은 딱 생각을 바꿔야 돼. 안경 안 낀 사람 세는 거야. 바로. 반대로 안경 낀 사람이 적어. 그럼 직접 세야지. 그런 어떤 효율의 문제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여기 적어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보통 이 문제는 이제 돌아가는 게 훨씬 빨라요. 이걸 직접 세는 것보다. 그래서 오히려 쉬워. 이만 하시면. 좀 해보면 얘는 좀 쉬운 유형이에요. 어려운 유형은 이 말이 없는데 이렇게 푸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얼마 전에 아마 나왔을 겁니다. 어떤 문제 풀 때. 서로서 문제 기억나세요? 2랑 3의 서로서가 아닌 거 몇 개냐 이런 거. 자, 한번 읽어볼까요? 픽처, 그림이죠. 실제로 한번 그려볼까? 자, 지금 픽처리 그림인데 자, 7개의 문자를 뭐 맨날 일렬로 배열해요. 그래서 보통 수녀 관련 문제가 일렬로 문제라고도 불러요. 거의 뭐 일렬로 문제입니다. 자, 배열할 건데 자, 조건이 뭐다? 적어도 한쪽 끝에는 모음이 오도록 해줘라. 뭐 그런 문제예요. 사실 또 역시나 모음 나왔으니까 위에서 모음 체크하시면 I, U, E 자, 3개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이 말 이해했어요? 아니 적어도 한쪽 끝에는 모음이 오도록 해줘라. 이 말은요
자, 만약에 이 문제를 첫 번째 풀이. 자, 만약에 이 문제를 송이야 직접 센다고 치면 너가 해야 될 건 크게 몇 가지인 줄 아세요? 두 가지예요. 뭐 첫 번째 뭐? 왼쪽에 모음 오는 경우. 두 번째 오른쪽에 모음 오는 경우. 밖에 없을까요? 혹시 하나 더 있을까? 양쪽 다 모음 오는 경우까지 총 세 가지입니다. 봐봐. 제가 설명해 줄게. 여러분들이 이걸 만약에 직접 세면 안 돼요. 괜찮아. 근데 그럴 거면 크게, 제가 좋아하는 점이야. 크게 세 가지를 다 세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 왼쪽에 모음 오고 오른쪽에 자음 오는 경우. 두 번째는요. 왼쪽에 자음 오고 오른쪽에 모음 오는 경우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적어도란 말의 뜻을 이해하시면 이것도 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라는 말은 이게 국어 문제인데 하나 필기해보면 혹시 이 말이 어려운 친구는 거의 같은 말로 매번 설명드려요. 자, 요 물결표 뉘앙스가 중요해요. 최소 한쪽 끝에는 모음이 와줘야 됩니다. 최소. 그 말은 뭐야? 그러니까 왼쪽에 오든 오른쪽에 오든 둘 다 오든 그 다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디든 한 곳에는 오시라는 거야. 이해돼? 요게 이제 제가 말하는 직접 세는 풀이야. 그러니까 직접 셀 거면 이거 세 개를 각각 세면 돼요. 실제로 가능도 하고. 그런데 자, 동진아, 쓰고 보니까 혹시 하나 남은 거 아세요 지금? 혹시 쓰고 보니까 딱 한 가지 경우 남은 거 아세요? 민규라? 뭐 남았게? 양쪽 다 자. 그래, 이게 쓰고 보니까 내가 이게 하나 남았거든. 더 없죠? 뭐 더 있나 했네? 이거 버리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얘를 직접 셀 것이냐, 아니면 얘만 뺄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로 바뀐다고요. 아시겠죠? 지금부터 이 문제는요, 직접 세지 않고 직접 셀 친구는 1번, 2번, 3번을 다 세셔야 됩니다. 간접적으로 방금 말한 적어도스럽게 한번 풀어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풀자고? 자, 이 문제를요, 나는 이걸 세지 않을 거야. 너무 많아요. 차라리 전체에서 뭐를 빼자고? 자, 밑에 있는 4번. 양 끝에, 이게 양끝 문제야. 방금 했던. 양 끝에 자음이 오는 걸 빼주자라는 거야. 이해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 풀면 정답이 나옵니다. 여기 양끝 문제예요. 오늘 처음 했죠? 양끝. 자, 한번 씩 세워볼까요? 자, 그럼 아연아, 전체는 몇 가지죠? 자, 7패. 자, 전체는 그냥 배열하는 게 전체입니다. 7패까지 중에서 빼기. 혹시 아연아, 좀 더 도와줄래? 양 끝에 자음 오는 거 뭐라고 쓰면 될까? 4P. 자, 4P 얼마? 2 곱하기 얼마? 가운데 5개 남았죠? 5패. 요게 오늘 설명드린 그 양끝 문제 맞나요? 아까 왼쪽에 풀어봤던. 그래서 이 문제 안에 양끝이 들어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자, 정리해봐. 자, 한 번 더 해볼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아까 느낌을 좀 기억해야 돼. 보통 그러니까 이 단어 나오잖아. 보통 이 단어 나오면 돌아갈 준비하시라고요. 보통 이 단어가 좀 셀 게 많아. 적어도란 말 자체가. 아시겠죠?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밑에 있는 자, 792번 문제. 요것도 한번 이제 풀어봅시다. 그러니까 몇 번 해보시면 사실 어렵진 않거든. 그냥 뭐 하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느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적어도라는 어떤 마음가짐을 좀 항상 가지고 계세요. 모든 문제 풀 때마다 좀 직접 셀까? 아니면 뭔가 좀 많은데 돌아갈까?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기 파트는 792 시간은 한 1분. 근데 1분만 드릴게요. 사실 여기는 좀 시간 주기 애매해. 이거 얼마나 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재밌는 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막 시간을 많이 준다고 해서 딱 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많이 주면 노가다는 가능하겠네. 근데 이런 거 노가다 언제 하냐고요, 이제. 그러니까 노가다가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경우의 수 문제 풀 때는 노가다라고 주는 시간이 아니라 전략을 빠르게 세우라고 주는 시간이야. 상황을 그림으로 이해해서
아, 이거 이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쓰지? 그 순혈조합 도구를 이용해서 탁탁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밑에 그 뭐 식을 세워봤어요? 봐줄까? 뭐 이거 뭔가 좀 정답이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딱 봐도. 이게 지금 보니까 전체도 못 구하네. 전체도. 그 전체에서 그 바깥쪽을 빼줘야 되는데, 자, 그래요.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볼까? 여러분 지금 은근히 보니까 틀리는 것 중에 이 전체라는 걸 또 못 구해. 전체. 자, 여러분들이 이 전체는요, 좋아 하나 필기해 봐 여기다가. 여기 아까 제가 여기 필기한 것 중에 보통 여기 있는 모든 경우의 수라는 게 전체를 말하잖아. 이걸 제가 아까 전체라고 필기했는데 보통 이 전체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보고 구하시는 거냐면 이 전체는 여러분들이 밑에 문제 보시면 시행이죠, 시행. 일반적으로 시행을 보고 구하는 게 전체예요. 그러니까 사건 전에 나오는 거. 딱 시행을 보고 구하는 게 전체예요. 시행을 보고. 예를 들어 방금 791번은 여기까지가 시행이었잖아. 7개를 일렬로 배열할 때. 그래서 얘가 7팩인 거야, 전체가. 다시. 밑에 있는 792번은요. 이 문제, 자, 어디까지가 지금 시행인 줄 아세요? 자, 얘는 지금 우리 첫날에 배웠잖아. 시행과 사건. 여기까지가 시행이야. 현재. 5명, 4명 중에서 반장 1명, 부반장 1명을 뽑을 건데 까지를 시행으로 보셔야 된다고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전체를 어떻게 하냐면 5명, 4명이잖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9팩이라고 쓰고 있는 거야. 9팩 아니에요. 얘는 뭐야? 9명을 배열하는 거잖아. 얘는 지금 9명 배열하는 게 아니라 9명 중에서 반장 1명, 부반장 1명을 배열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뒤에 읽어보시면 반장과 부반장 중에서 적어도 1명은 남학생이 되어라. 이 말 뜻 이해하시겠어요? 얘를 직접 쓰려면 크게 3가지라고요. 남학생, 여학생, 여학생, 남학생, 남학생, 남학생. 그걸 쓰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 저희의 전략은 전체에서 즉 시행에서 자, 뭐를 빼죠? 자, 둘 다 어쩌면 여학생, 둘 다 여학생인 걸 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집합을 떠올리시는 거예요. 바깥쪽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전체는요, 이어갑니다. 전체는 여기 시행 보라고 했고, 시행 보시면 요거 동지나 전체는 뭐라고 써야 돼요? 9P. 이거 지나고 숙제가 나와. 9P. 9명 중에 2명 뽑아 배열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체야 지금. 이 중에서 뭐를 빼죠? 둘 다 여학생인 걸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민가라 둘 다 여학생 되는 거 뭐라고 쓰면 되는지 아세요? 4P. 네. 여학생 4명 있잖아. 4명 중에서 2명 뽑아서 배열하시면 되겠죠.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느낌 오세요? 느낌이 와야 됩니다. 한 번 더 해봐. 안 되겠다. 자, 밑에 793 하면 되나? 지금 시간 6시 23분입니다. 일단은 요 다음 장에 순열까지 다 하고 오실 거야. 일단 뭐나 다 하실 거야. 다 오실 거고. 조합도 약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꼼꼼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에 끝내. 다시 하지 마. 그리고 학교 수업 잘 들어보시면 이제 약간 선생님이 뭐 생략을 하더라도 이제 아,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메일 박스 이게 뭐야? 메일 박스 메일 자, 메일 박스에 7개의 문자를 또 나열할 건데 뭐 맨날 나열합니다. 나열할 건데 적어도 2개의 모음이 이웃하도록 해줘라. 그런 문제입니다. 역시나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이런 걸 세워야 되는데
이걸 뭐 직접 셀 것인지 혹은 돌아갈 것인지. 자, 저희 뭐 식만 세우는 거니까 자, 한번 식만 다들 세워보셨나요? 느낌 받아가세요. 자, 그럼 제가 한번 또 같이 해볼게요. 자, 일렬로 배열할 건데, 자, 7칸 그립시다. 맨날 그래요. 특히 저는 이 칸을 되게 좋아해요. 자연수 만들기도 이 칸을 그리시면 되고, 이런 것도 칸을 그리면 좋아요. 근데 읽어보시면 적어도 두 개의 모음이 이웃하도록 나열하는 경우 라고 말했더니 저보세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알아요? 쌤 이거 그냥 저 직접 셀게요. 괜찮아요. 근데 이거 직접 세는 친구 중에 이렇게 세는 친구 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모음이 3개 있거든요. 혹시 이거 알아나 직접 세는 거 크게 몇 가지인 줄 아세요? 자, 적어도 2개의 모음이 이웃하게 줘라. 이런 문제입니다. 2개. 뭐 첫 번째 뭐 있어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2개라 말하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이제 2개가 이웃하는 거고 또 있고요. 또 뭐 있어요? 지금 3개가 이웃하는 거고. 근데 우리 이웃하는 거 배웠잖아. 어쩌면 뭐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근데 이 문제가 이 2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도 있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약간 이제 그러니까 어쩌면 이 2가지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긴 한데 너네가 이거를 만약에 이거 세고 2개를 더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 하는 거냐면 거기 안에 교집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빼줘야 되는 겹치는 게 들어있어요. 너네가 이제 이렇게 세버리면 여기 안에 겹치는 게 들어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뺄 자신 있으면 그거를 빼주시면 가능하긴 해요. 사실 지금 이거 2개가 서로서가 아니라고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이거를 세는데 이거를 셀 때 우리 전략을 알잖아. 한 개로 빼고 배열하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런 식으로 있는 것도 들어있어요. 이렇게 있는 것도. 사실 이것도 보기에 따라 2개가 이웃하는 걸로 볼 수 있거든요. 보기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얘를 직접 세는 게 이렇게만 해서가 더할 친구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정답 당연히 나올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세지 말고 돌아가자는 거야. 그럼 민결아, 얘는요 한번 돌아가 볼게. 간접적으로. 얘 전체에서 뭐를 빼주면 되게? 2개의 자, 모음끼리 최소 2개는 이웃하래요. 자, 이거 바깥쪽에 뭐가 있냐는 거야, 동진아. 뭐가 있을까요? 소민 알겠어요? 이게 2개니까 1개 이하요. 혹시 얘는 바깥쪽에 뭐가 있을까? 모음 3개가 뭐예요? 3개가 이웃하는 거예요? 다들 이거 모르시나? 혹시 아이린 아세요? 이웃하지 않는 거. 네. 이게 바깥쪽에 뭐가 있냐면 모음끼리 이웃하지 말아요. 자, 여러분들 이 말의 반대는 뭐냐면요. 자, 최소 2개가 이웃하라고 했잖아. 그럼 이거 아닌 건 뭐야? 이거 아닌 거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웃 안 한다는 거야, 얘네끼리. 그러니까 얘네끼리 이웃 안 하면 그러니까 이 경우를 빼주면 나머지는 뭔지 몰라도 2개는 이웃할 거란 말이야. 뭔지 몰라. 제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전략을 또 아는 친구 중에도 지금처럼 바깥쪽 여집합에 누가 있는지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한번 그러면 이 바깥쪽을 한번 예를 들어보라는 거야. 이웃 안 하게끔. 예를 들어보시면 전부 다 이웃하기 마처럼 나올 거예요. 전부 다. 이해돼? 그래서 이 문제는 전체에서 이웃하지 마를 빼는 사실상 뭐 이웃하지 마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이제 유형 13번은요. 저희 얼마 전에 그 경우의 수 배울 때 순열 배우기 전에 그 자연수 만들기 문제라고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다들 기억나시나요? 뭐 두 자리, 세 자리 자연수 같은 걸 만드는 문제인데 자, 관련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밑에 있는 756번을 먼저 풀어볼까요? 이게 이제 자연수 만들기 문제라는 건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원래 파트는 수열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수라는 것도 순서가 중요하고요. 중요하겠죠. 똑같은 걸 뽑아도 어디 있냐에 따라서 다른 수가 되거든요. 그 순서가 중요한 수열 문제인데 근데 저의 전략은 뭐였냐면 앞에서 필기했어요. 이거 그냥 경우의 수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순열로 하는 게 좀 생각보다 많이 까다로워요. 순열로 할 수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로 푸는 게 훨씬 낫습니다. 796번. L형 자연수 만들기 문제. 여기까지가 수열이에요. 이번 페이지까지요. 놀랍게도 아직 한쪽밖에 안 했다면서. 한번 그림도 그려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잘 세면 되고 여기는 이제 다시 말할게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로 푸는 걸 권장드릴게요. 경우의 수로 푸는 거. 몇 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5개의 숫자가 들어있는데 자, 하나 체크. 이 자연수 만들기 문제가 여기 보시면 0 들어있죠. 자, 이 0이 들어있으면 항상 여러분들 주의를 하나 해야 됩니다. 자, 이거 이제 0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난이도가 갑자기 하나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0이 있으면 약간 더 올라가요. 난이도가. 0이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뭐를 만들겠다? 4자리 자연수를 만들겠다. 자, 이거의 전략으로 소개드린 게 뭐냐면 4칸 만들겠습니다. 사실 오늘 뭐 제가 일요일로도 칸 되게 좋아하거든요. 4칸 만드세요. 4칸. 자, 여기에 들어갈 건데 자 마지막에 사건이 뭐냐면 1000의 자리 숫자 여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1의 자리 숫자 여기를 말합니다. 여기가 모두 이제 홀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가 몇 개냐 그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위에 올라가시면 홀수가 1, 3, 2개밖에 없거든요. 혹시 그럼 이거 혹시 사실상 앞장에서 무슨 문제랑 같은 줄 아세요? 난 갑자기 그 문제로 보이는데 혹시 알겠니 지금? 그냥 이거 말은 이렇게 하는데 앞장에 그 문제 아니에요? 소미야 무슨 문제일까? 네? 오늘 한 혹시 양끝 문제 아니에요? 그 양 끝에 일상 가르는 문제 아니에요? 문제가 맞나? 뭐가 다른데? 앞장에서는 양 끝에 뭐 어른 가는 그런 문제랑 다를 게 없잖아요. 그 결국 1000의 자리랑 1의 자리에 홀수가 들어가라는 문제니까 양 끝에 1, 3 넣으라는 문제니까 양끝 문제, 양끝 문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마 시험에도 마찬가지야. 새로운 어떤 사건이 나와도 새로운 시행이 나와도 말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그런 게 다 같은 거로 보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저희가 배운 대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그럼 양끝 문제라고 치면 그냥 순열도 이용 가능해요. 양끝 문제라 치면. 그런데 자 저는 경우의 수를 좋아합니다. 한번 넣어볼게요. 자 민규라 도와줘. 그럼 일단 양끝. 자 보통 이런 사건이 나오잖아. 이런 거 먼저 다 채워주셔야 됩니다. 양끝 이런 거 채워놓고 나머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민규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예요? 2가지라고 경우의 수로 되겠습니다. 순열 안 쓸게. 여기는 몇 가지? 2가지. 자, 2가지라고 말한 이유는 이걸 무시한 것 같은데. 얘 지금 2가지라고 쓰면 되는데 여기 하나 넣었잖아. 여기에 남는 거 넣으셔야 돼요. 몇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를 배열하면 되겠지. 홍진아, 자 여기 몇 가지? 네이버. 자, 우리 이미 2개 썼거든요. 남은 게 4개인가 남았나요? 지금 남은 게 이렇게 3개 아니에요? 몇 가지? 여기 몇 가지예요? 자, 이렇게 해서 쫙 세시면 되겠죠. 해서 이제 이렇게 곱해주시면 정답이 나오는 뭐 그런 문제라고요. 그럼 이해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셀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아쉬우니까 이제 하나 문제 만들어 드릴게요. 자, 위에 있는 시행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자, 이번 문제는 되게 흔한 문제긴 한데 짝수의 개수 한번 세봐. 우리 아마 얼마 전에 앞에서 이제 짝수의 개수 이런 거 뭐 나온 적 있어요. 뭐 홀짝 정도는 되게 흔하거든요. 참고로 이 문제는 중학교 2학년 때 나옵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자연수 만드는 건 더 핫한 문제예요. 자, 한번 짝수의 개수. 여기서의 출제 포인트는 이런 느낌이긴 해. 자, 뭐 홀수, 뭐 짝수, 뭐 밑에 보시면 뭐 4의 배수, 3의 배수, 5의 배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세는지도 아셔야 돼요. 짝수라는 게 뭔지 그런 걸 아셔야 됩니다. 승우 피곤하면 서서 하세요. 농담 아니에요. 맨날 이 말하는 거예요. 손이 많이 가네. 아이고. 자, 짝수라는 거는요, 소미야, 우리가 어떤 숫자 보고 이거 짝수예요, 이거 어떻게 세줘? 응? 자, 1의 자리가 뭐이면 짝수예요? 자, 1의 자리가 뭐일 짝수지? 어쩌면 1의 자리가 짝수이면 짝수인 거죠. 뭐 그렇게. 자, 같이 갈게요. 자, 제가 추가 문제 드린 게 요 시행에서 영차 짝수 만들 거야. 자, 그럼 이해했으면 요 자리에 민결아 짝수가 되려면 올 수 있는 게 일단 누구야? 2하고 4. 아, 0. 자, 0도 올 수 있어요. 0도 짝수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잘 봐. 여기서 많이 실수하는 거 보여줄게요. 이거는 실수하는 겁니다. 방금 저희 세봤잖아. 경우의 수. 자, 0, 2, 4, 3개니까 여기다가 3개라고 쓰는 거예요. 3개. 그리고 자, 여기에다가 동진아 몇 개라 말한 것 같아요? 아, 두 개예요? 이게 두 개가 많지. 아, 3개를 썼다고 2개라는 거예요. 그럼 이 3개를 썼다는 게 3개를 다 쓴 게 아니잖아. 3개 중에 하나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여기에 남는 게, 그쵸? 사실 지금 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신 거고. 자,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생각을 해야 돼요, 무조건. 4개. 그리고 하나 줄여 3개. 그리고 2개.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앞에서는요, 이렇게 풀어도 괜찮았거든요. 이번 문제는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자, 어디가 틀린 줄 아세요? 자, 여러분들이 사실은요, 방금 제가 여기를 물어봤을 때, 자, 여기를 3개라고 퉁 쳐버리시면요, 여기가 원래 몇 개인지 알 수가 없는 게 정상이에요. 혹시 이 말 이해돼? 대민아? 왜 모르지? 끝에 자리에 나오면 이게, 자, 제가 이런 말을 언제 했냐면, 저봐. 얼마 전에 색칠하기 문제 볼 때 어려운 문제 기억나? 색칠하기 어려운 문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쭉 마지막에 이제 하나, 이거 뭐지?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모르는 자리가. 사실 얘도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를 0, 2, 4 중에 그래 3개라고 쳤다 아무로 왔잖아요. 근데 이게 왔을 때 여기를 원래 말할 수 없는 게 정상이라고요. 왜 그러냐면 결론입니다. 아까 제가 0이 있으면 주의할 거 있는데 이 짝수 중에도 어쩌면 좀 종류를 구분해야 돼요. 우리 색칠하기의 전략이 크게 나누는 거잖아. 여기도 이제 크게 나누셔야 되는 거야. 0이 올 때라 잘 봐.
0이 올 때랑 2, 4가 올 때가 좀 달라요. 경우의 수가 이제. 여기가 달라진다고요. 다시 만약에 자 여기가 자 예를 들어 자 사실 크게 이 문제의 전략이 실제로 크게입니다. 크게. 여기 0이 오는 경우죠. 0이 오는 경우. 자 0이 오게 되면 민결아 여기 올 수 있는 건 몇 개인 줄 아세요? 네까지. 자 0이 오게 여기 4개 올 수 있어요. 이제 0 빼고 아무거나 오면 되는 거잖아. 자, 그 다음에 하나 줄여 3개. 그 다음에 하나 줄여 2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셀 수가 있다고요. 다시. 그런데 이 문제가 이 자리에 2 또는 4가 오게 되면 동진아 여기 이제 몇 개 올 수 있게? 3개인 거 아세요? 누가 뭐라? 누가 뭐라? 0이 뭐라? 이게 중2들이 뭐라? 0이 뭐라? 3개가 돼요. 근데 재밌는 포인트는 그 다음 몇 개예요? 3개예요. 왜 3개다? 0이 포함돼요. 이 흐름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2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문제가 이 문제야. 앞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0이 없을 때는 사실 아까처럼 풀면 돼요. 심플하게. 근데 0이 있을 때는 이게 한 번에 못 가요. 그러니까 크게 그러니까 0일 때랑 0이 아닌 경우를 따로따로 구분해야 한다는 거야. 마치 얼마 전에 색칠하기 어려운 문제랑 다를 게 없다는 거야. 저기를 말 못하는 영상이라고. 자, 어쨌든 정리하자면 여기 이제 숫자로 쓰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이제 1개, 0 1개. 여기는 2 또는 4니까 2개라고 쓰면 되고 이렇게 곱하신 걸 더하시면 이게 정답이 돼요. 자, 필기해봐. 자, 쉽지 않죠. 0 하나 포함됐다고 짝수 개수 고작 짝수인데 쉽지 않다는 거야. 아시겠죠?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고. 자, 밑에 797 가봐. 자, 797. 자, 여러분 죄송한 제가 밑에 2개까지 설명드리고 잠깐 끊어갈게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 데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제가 빨리빨리 할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생각보다 또 어려워하더라고요. 나는 이게 뭐 어렵지 않다고 판단하는데 지금 잘 듣고 친구야. 잘 듣고 한 번에 끝내세요. 자 밑에 797번입니다. 자 지금부터 자, 이 문제 797 보세요. 이거 밑에 있는 컨셉 말해줄까? 이 문제랑 7 곱하기랑 다 같은 컨셉인데 바로 위에서 홀짝 봤잖아. 저봐. 홀짝 말고 이제 그 자연수 만들기는 이 자리에 좀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아는 대표적인 게 홀수 짝수인 건데 그거 말고 예를 들어 세 자리 중에서 3의 배수 있잖아요. 그렇죠? 3의 배수 몇 개인지. 예를 들어서 밑에 보시면 뭐 4의 배수 몇 개인지. 다른 문제 5의 배수. 막 이런 것들을 막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사실은.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만큼 쉽지 않아 하더라고요. 지금부터 얘네들 어떻게 세는지를 좀 필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초등학생 때 배웠어요. 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이번 문제는 3의 배수인데 그냥 이 문제에다가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 일단 이 세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나머지는 일단 잘 안 나와. 사실 얘네 잘 안 나와. 5의 배수는 그다음 나오는데 이거 두 개는 사실 난이도가 중이 아니에요. 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 너네가 어떻게 세는지 모르거든. 자, 이번에는 0이 없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자, 0이 없는데 요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3의 배수가 몇 개 있어요? 그런 문제. 자, 물어볼까? 못 참겠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걸로 만들 수 있는 3의 배수, 세 자리 3의 배수. 예를 들어 동진아 뭐 있어? 자, 한 명씩 물어볼 테니까 만들어봐. 사실 뭐 주입식도 관해서 만들어 보시면 뭐 공통점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 공통점을 파악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셀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홀짝이 쉽잖아. 1의 자리가 홀수면 홀수고 쉬운데 얘는 뭐냐고요. 뭐 있어? 예를 들어 120? 4요? 3이요. 오케이. 여러분 자 1, 2, 3,
머리가 안 들어가? 기억나세요? 제발요. 혜린아, 뭐 있을까? 213. 아, 오, 213. 자, 아이라 뭐 있을까? 153. 153. 5 하나 추가됐네요. 자, 성에 뭐 있을까? 응? 3, 네? 345. 3, 4, 5. 좋습니다. 자, 민규야, 뭐 있을까? 3. 참고로 서로 다른 걸로 만드셔야 돼요. 뭐 있을까? 216이요? 오케이. 자, 5개만 써볼게요. 질문. 얘의 공통점 뭘까요? 그걸 아셔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생각보다 사실 어려운 키워드야. 이 3의 배수는 바꿀까? 이거 3의 3은 사실 내가 봤을 때. 너네가 이거 모르거든요, 방법을 그냥. 그러니까 이제 사실 외우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세는지. 얘의 공통점이 뭘까요? 응? 아, 뒤에 3으로 돼 있어. 이건 3 아닌데? 뭐야? 3 아닌데?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많이 말하는 게 뒤에가 3이 됐으면 이거 아닌데. 그렇죠? 혹시 아이라 뭔지 알겠어요? 힌트 좀. 이제 요게 전략인데 힌트. 사실 너네가 이미 요거 쪽에 보면 약간 뭐 하나 좀 느낌 오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힌트는요. 이거 한번 다 더해볼까요? 이걸 다 더해보면 뭐가 나오지? 얘 더하면 6 나오죠? 6, 9, 12. 이거 혹시 뭘 것 같아요? 그겁니다. 지금부터 이 친구는요, 써드릴게요. 자, 여기 키워드 3의 배수는 사실 중이 아니야. 이거는 생각보다 사실 좀 어려운 키워드예요. 자, 어떻게 쓰냐면, 여기는 어쩌면 이렇게 쓸까? 얘는요, 모든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일 때 3이 3의 배수가 돼야 3의 배수예요. 쓰는 거 같아요.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자, 다시 여기를 다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나와야 3의 배수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볼까? 예를 들어서 여보세요? 이거 아니라 3의 배수일까요? 3의 배수예요. 다 더하면 6이잖아. 3의 배수예요. 한 번 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혹시 송이야 3의 배수일까요? 3의 배수예요. 합이 18이잖아요. 이렇게 세는 전략입니다. 자, 이제 요걸 이해했으면 그럼 이제 요거를 이렇게 노가다 안 하고 어떻게 다 쓰냐는 거야. 자, 지금부터 이어갑니다. 이 문제를 한번 제가 푸는 거 보여드릴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쩌면 크게 한번 제가 가볼 거예요. 자,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1부터 6인데, 자, 어쨌든 3의 배수라는 거는 얘네들을 더했다고 썼을 때 이게 이제 3의 배수가 돼야 되거든. 어쨌든 자, 이제 크게 조합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자, 될 수 있는 조합부터. 자, 왼쪽에 쓸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3의 배수의 조합이 있을 거 아니야. 자, 예를 들어서 자, 3의 배수의 제일 첫 번째가 3이죠. 3. 자, 위에 있는 1부터 6까지 다른 것만 써야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3 만들 수 있어 없어? 성미야. 3 만들 수 있나요? 자, 못 만들죠. 우리 지금 1, 1, 1 못하잖아요. 서로 다른 걸 써야 되니까. 3 불가. 두 번째. 자, 얘네들을 다 더해서 6 만들 수 있나요? 동기나? 자, 6은요, 만들 수 있지. 자, 위에 있는 거 뭐 이용하면 돼? 여러분, 조합을 빠르게 찾아오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찾아오셔야 돼요. 자, 아니나 위에서 뭘로 만들면 돼? 이렇게만 써놓게 일단은. 자, 그러니까 이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 이제 6 만들 수 있는 건 1, 2, 3밖에 없잖아요. 다른 걸 쓴다고 치면. 자, 그 다음 더 없죠. 이어갑니다. 세 번째, 합이 9인 거 만들 수 있나요? 손이야? 자, 합이 9인 거 만들 수 있지. 뭐 만들 수 있어? 2, 3,
3, 5. 네. 혹시 또 있을까? 또 있으면 다 써줘야 됩니다. 2, 3, 4 아니? 2, 3, 4. 혹시 또 있나? 합이 된 거?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있다? 1, 3, 5. 또 있나? 그러니까 이런 조합들 다 찾으셔야 돼. 또 있나 혹시? 1, 2, 6. 오, 맞네. 그거보다 되게 많네요. 1, 2, 6. 또 있나? 혹시 또 있나요? 없는 것 같죠? 그 다음 단계. 네 번째. 자, 합이 12인 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걸로 나오는 거 다 조합 발견하셔야 돼요. 모든 조합. 자, 합이 12인 거 한번 발견해봐. 뭐 있을까? 혹시 아이나 합이 12인 거 있을까? 1호 있고 되게 많네요. 그리고 아까 지금 이 행위가 약간 노가다 하시네. 이거는 뭐 특별한 뭐 없어. 그냥 빠르게 조합 발견하셔야 돼요. 노가다 해가지고. 혹시 또 있을까? 도와줘. 3, 2, 4, 6. 또 있나? 3, 4, 5. 또 있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2, 4, 6, 1, 5, 6, 3, 4, 6. 네. 또 없고요. 자, 마지막으로 5번. 합이 15도 만들 수 있나요? 저기 합이 15인 거이나 뭐 있을까? 4, 5, 6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일 큰 거 3개로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럼 정답이 이제 여기서 실수하는 게 정답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8개인가요? 조합은 다 나왔잖아요. 근데 8개가 아닌 거지. 이제 뭐 할 차례야? 자, 예를 들어 여기 1, 2, 3 있죠. 얘네들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가 있잖아. 혹시 그거 몇 가지게? 자, 얘네들로 이제 아직 우리가 자연수를 만들기 전이야. 조합만 세팅해놓고 이걸 또 배열까지 한다고요. 이거 몇 가지예요? 3패까지 맞나? 네. 여기 3패까지잖아요. 3개 배열하는 거. 말로 해볼까? 123, 132, 214, 231, 312, 321 다 300개수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요거마다 6개씩이야. 3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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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개. 해서 최종 정답은 8개의 조합이 있는데 조합이 8개입니다. 각각을 배열한 게 3패까지씩 있어요. 해서 최종 정답은 48가지 3일 수가 있다. 되게 어려운 키워드입니다. 생각보다는. 대충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키워드인데 근데 이게 솔직히 시험 날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어려워요. 자, 일단 뭐 혹시라도 모르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자, 3의 배수는 전보다 더한 게 3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기본 전략은 이렇게 조합들을 다 찾으셔야 돼요. 합이 6, 3이 되는 거, 6 되는 거, 9 되는 거, 12, 15 이렇게 쭉 될 때까지. 그 다음에 8개가 아니라 얘네들을 배열까지 해야 돼요. 아직은 배열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배열해서 3의 배수를 만들어야 돼요. 세 자릿수를. 그게 3패까지거든요. 6개씩. 해서 총 48개다. 이런 식으로 필기해 보시면 되고 혹시 여러분들 요거 밑에 문제에다가 설명할까? 자, 780번까지만 하고 쉽게요 좀. 자, 이거 그 다음 키워드가 4의 배수인데 이것도 약간 사실 어려워. 여러분들이 4의 배수도 약간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자, 역시나 제가 시켜볼 거는 여기 밑에다가 4자리 자연수 중에서 4의 배수 한번 나열해 볼 수 있나? 몇 개라도.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일단 나열을 먼저 해보시고 거기서 이제 캐치하는 게 제일 좋긴 해. 가능하다면. 근데 이제 일단 어렵다고 부르는 이유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지. 생각보다 막 딱 안 보일 수 있어요. 왜 4의 배수? 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럼 제가 한번 칠판에다가 몇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내 자리기도 하고 만드는 거 쉽지 않을 건데 제가 저는 이제 결론을 알고 있잖아. 저는 결론을 알아서 되게 쉽게 만들어요. 사실 나는 그 결론 알고 있으니까. 자, 보여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네 자리 자연수 중에서 4의 개수 문제입니다. 자, 쓸 수 있는 거 연차. 예를 들어 이런 거 있네요. 4, 3, 1. 우리 4x 맞나요? 나누기 4가 떨어지거든요. 4의 개수입니다. 하나 더 해볼까? 예를 들어서 2, 3, 4, 5. 4의 개수인가요? 하나 더 해볼까? 예를 들어서 1, 4, 3, 2. 4의 개수인가요? 네, 맞죠? 자, 생각할게요. 혹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빨리 만들었잖아. 제가 머리가 좋아서 만든 게 아니라 저는 약간 아니까. 혹시 이거는 근데 가끔 아는 친구 있던데 혹시 4의 개수는 어떻게 체크하는 줄 아세요? 얘네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역시나 쌤 끝자리가 4의 개수 아니에요. 2랑 0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자, 결론입니다. 시간 없으니까. 어떤 수가 4의 개수라는 걸 저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이게 몇 자리 수든 그거는 상관없고요. 몇 자리 수든 간에 자, 외울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뒤에 두 자리 있지. 요 자리가 4의 개수가 돼야 돼요. 다시. 그 뒤에 두 자리가 4의 개수가 돼야 4의 개수입니다. 이 어려운 걸 초등학생 때 배워야 돼요. 이거 어떻게 배워요? 대단하다. 자, 다시. 이 어려운 걸 초딩 때 배우면 돼. 너네 뭐 이런 자릿수별 있잖아요. 천의 자리. 난 잘 몰라요. 전공이 초딩이 아니라서. 어쨌든 자 이제 이렇게. 그럼 이제 그 다음 풀이는 어떻게 해요? 약간 그 다음 행위는 위랑 비슷해요. 조합을 다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가 4의 배수가 되는 조합들이 있을 거 아니야. 제 말 이해돼? 자 이제 그 다음 전략은 약간 3이랑 4랑 비슷해요. 조합을 다 찾을 거예요. 자 여기 왼쪽에다가 제가 네모 박스 만들고 이제 어떤 조합? 자 조합 찾기 게임입니다. 아까처럼. 자 요 자리가 4의 배수가 되는 그런 조합이 있을 거 아니야. 자, 제일 첫 번째 제일 첫 번째 뭐뭐 주면 4의 배수예요. 여러분 이거 빼먹지 마. 0, 4도 4의 배수예요. 0, 4부터입니다. 0, 4 가능하죠. 자 그 다음 뭐가 돼요? 0, 8 돼야 안 돼. 패스. 그 다음 뭐 돼요? 1, 2. 이걸 다 쓰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쓰라는 거예요. 이 조합들. 그 다음에 자 쓸게요. 1, 6 안 되죠. 20 되고요. 24 가능하고 28 안 되고 32 가능하고 36 안 되고 40 가능하고 44 이제 안 되네요. 여기까지. 크게 몇 가지다? 하나, 둘, 셋, 넷, 다 6가지인 거예요. 이번 문제는 크게 6가지 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랑 비슷하게 조합부터 찾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시나 정답이 6개가 아니라 이제 뭐 할 차례야?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요 자리를 세셔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는 지금 고정이 된 거고 앞에 여기에 몇 개가 오는지를 다 세야 되는 거예요. 한번 세볼까? 자, 혜린아. 그럼 자, 여기가 0, 4라고 고정하시면 여기에 몇 개 올 수 있지? 총 5개입니다. 3개 올 수 있는 거 맞나요? 0 커버 됐으니까 0 고민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0이 있으면 0 고민 같이 해줘야 돼. 3개입니다. 그 다음 몇 개야, 혜린아? 여기 2개 올 수 있지. 해서 곱하시면 이 친구의 최종 개수는 6개가 돼요. 그러니까 뒤에 0, 4로 끝나는 게 6가지 조합이 있다. 얘는 다 4의 개수입니다. 한번 더 해볼까? 예를 들어 2번 같은 경우는 자 아연아 자,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몇 개예요? 그럼 2개인 거 아시겠어요? 왜 2개야? 누구 뭐다? 0이 뭐다? 0 빼고 그 다음 아연아 몇 개지? 2개 0 더 올 수 있고요. 그래서 요 라인은 4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0도 고민하면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 민결아, 3번 세볼까? 자, 끝에 20으로 끝나는 거. 자, 맨 앞에 뭐 쓸까요? 몇 개? 자, 0 커버 됐으니까 3개 아무거나 쓰면 돼요. 그 다음 몇 개? 2개. 이렇게 해서 여기는 6개가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 성이야. 자, 24로 끝나는 거. 맨 앞에 몇 개? 0 빼고, 그 다음 몇 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쭉쭉 세는 거죠. 사실 이해했으면 굳이 이제 이럴 필요 없이
0이 있는 경우는 6개고요. 0이 없는 경우는 4개라고 쓰면 되겠죠. 사실 이렇게 이거도 반복된 거니까. 그래서 싹 더하시면 돼요. 이해돼요? 아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은 3의 배수랑 4의 배수가 좀 어려운 키워드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홀짝은 좀 그나마 쉬운 편인데 3의 배수, 4의 배수 진짜 막 6의 배수 어려울 때 있긴 해요. 근데 그런 거는 안 할게. 그건 좀 너무 투머치니까 이 정도만. 여러분 자 여담인데 혹시 이거는 여담인데 다들 5의 배수는 할 줄 아시죠? 이건 좀 쉽잖아. 혹시 5의 배수는 여러분들 여기 끝자리에 그러니까 설명 끝자리에 뭐가 오면 돼요? 영하고 그거는 좀 쉽죠. 얘는 끝자리에 0 또는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세면 됩니다. 얘는 쉬우니까. 대신 아까 제가 짝수 때 말했지만 근데 이것도 조심할 게 끝자리가 0일 때랑 5일 때를 크게 따로따로 세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0을 커버해 주는 경우랑 아닌 경우는 좀 달라. 앞뒤가 달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0이 있을 때는 조심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잠깐 쉬겠습니다. 지금 시각 7시 1분인데요. 그냥 오늘 이렇게 합시다. 요거 제가 잠깐 쉬었다가 오른쪽에 사전식 배열 보이세요? 요것도 제가 뭐 일단 준비한 수업들의 여기인데 그냥 오늘 이거 설명해서 수능까지 할게요. 오늘 대신에 교과서 소개 좀 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조합 나가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2교시는 요거 하는데 한 30분 좀 안 걸릴 거거든. 하고 남는 시간은 질문 받고 수능까지가 마무리 지을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뭐 막상 복습 들어가면 생각보다 금방금방 쳐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더라도 정확히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저 좀 쉬었다 켜? 시간은 10분만 쉴까요? 혹시 쉬세요? 혹시 쉬는 시간에도 저는 질문 받습니다.